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일단 우리 머니왕 1부에서는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 해상도 높이는 작업을 거칩니다. 시황에 대한 매크로적인 분석, 거기에 더해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고 해당 종목의 수급까지 함께 점검 도와드리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좋은정보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해주십니다. 11시 20분경에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텐베거 종목 루닛, 큰 기회였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는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번 주에요. 자, 이 뒤를 이을 종목이 또 있을까요? 루닛에서도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종목에서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함께 그 종목에 대한 힌트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좋은정보위원님과 먼저 스타트 해봅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그래도 시장이 웃는 모습으로 거래 맞추면서 또 미장도 좋으면서 좀 기대감을 안겼다. 그래도 안심하면서 주말을 보낼 수 있게는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여기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잖아요. 네. 어떤 부분 포인트 잡아야죠. 오늘 많은 얘기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께 드릴 적에 그때 이화선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앞에 여의도의 단풍이 참 멋지게 들었다고. 예, 그때 저는 이제 11월 달 단풍 구경 가능성이 크니 힘내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어떻든가요? 10월 마지막 거래일을 우리 되게 힘들게 하고 또 이제 장이 아주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11월 달은 뭐 그동안 얼마나 8월부터 10월까지 힘드셨나요? 근데 11월 달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제가 시장부터 한번 잠깐 리뷰해 보면은 우리의 예상대로 지수는 강한 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시세를 선도한 것은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떠냐? 이제 어떻게 보면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좀 아이러니하죠. 11월 달 좋은 기회라는데 또 다음 주는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니까 아이러니하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많이 저점 대비 오르면 그때부터는 탄력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해서 종목이 없느냐? 여전히 있습니다. 로테이션 양상이고요. 그 중심은 반도체, 그 다음에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제가 단기적으로 한번 코스피 차트하고 코스닥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시장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올랐으니 뭐 때문에 오르고 또 내렸으니 뭐 때문에 내리고 저는 복귀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뉴스 보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수익을 내려면 과연 주식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팁까지 함께 곁들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때, 그때 이제 10월 말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기회라고 추천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야, 이 구간에서 종목을 추천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저점 내렸고, 저를 사주세요. 지수를 보는 눈이나 시장을 보는 눈이나 종목을 보시는 눈이나 똑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죠. 신압으로 지수가 이렇게 저점인데 많이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특히 보시게 되면은 더 강하게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지수가 단숨에 몇 프로나 올랐어요? 한 뭐 5, 6% 올랐잖아요. 이 저점 대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아유, FOMC 그 발표에 안도를 하고 파월 이입을 보니까 파월 이입이 바뀐 게 뭐가 있나요?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예, 뭐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 올릴 거고 이 금리는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될 거고 똑같은 앵무새처럼 되는 뿐이에요. 다만 시장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리고 있어요. 뭐가요? 이 기술적 지표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왜 이번은 좀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했냐면은 여기에서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저효과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보게 되면 월봉을 보시고 주봉 보실래요? 예, 주봉 같은 경우는 지난주 장대 양선 상승은 장악하는 캔들이 났거든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탄력은 이때부터 기저효과가 좀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걸 딱 보시자고 그랬죠. 11월 달은 그래도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뭐냐면은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또 일부 수익 실현하는, 미국 시장이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좀 일부 수익 실현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 이전에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언제쯤부터 봐야 돼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나타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반등이 있었던 이번 주 전부터 이제 슬슬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진짜 그때 적극적으로 봤었다면 또 이번 주에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게 여실히 또 증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낙폭 성장주에 대한 이 키워드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주 이 방송할 때 굉장히 저도 왜냐하면 인기 양압하고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고 뉴스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텔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30년 주식 경력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계좌 수익이에요. 그러면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볼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점 효과,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 저는 금리 동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표한 다음 날, 우리 증시는 어떻게 해서 갭 상승 출발했어요. 그러면 참 따라잡기 곤란했죠. 물론 어제까지도 올랐지만 누가 수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을 보는 낙엽이 똑같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앞으로 화선님께서 얘기하는 지속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히 리뷰하고 또 앞으로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월 달 어떻게 볼 것이냐. 8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전개된 진짜 어둠의 터널이었죠. 웬만한 종목들 반토막을 하고 이제 단풍 구경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린 중입니다. ING로 바뀌었죠. 뭐 이런 전쟁 얘기는 안 하고 국고채 금리하고 유가 이것만 보면요. 우리가 미국의 10년만 국고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제가요. 영험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주식은 놀리고 과학이에요. 여러분께 그 질곡의 구간에서 지금 기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요. 이미 기술적 지표는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리고 있어요. 다만 심리적으로 그걸 우리가 못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뭘까요?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심리는 기가 아니죠. 많이 올랐을 때 포모 신도림이 극한치에 이러면서 내가 그걸 못 사면 바보 같아서 고점이 추격하게 일수죠. 또 가장 큰 호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기저효과가 있으면 그때부터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고채, 미국의 10년만의 국고채 수익률 제가 그림을 그때 드렸죠. 아, 이 국고채 수익률이 꺾인다. 5% 가니까 7% 간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시중은 그래요. 시장은. 근데 어떻게 보면 벌써 4.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하고 이제 그대로는 조금 캔들 색깔이 틀려서 이게 바로 음선이에요. 위에서 장대 양선 되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장대 양선은요. 오른다 하더라도 상승 기울각도가 둔화되거나 또는 내리는 조정 가능성이 큰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 빨간색이 음선입니다.
이런 문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가도 뭐 전쟁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봉인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수급에서요. 보는 하나 바로미터가 있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툼에 있는 곳에 주가 상토 없고요. 개인들이 그 쏠림 현상이 극도로 일어날 때 그때 주가 어떻습니까? 많이 내리는 법이에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예고 에코프로가 150만 대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자꾸 한번 반추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아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식을 해야 수익을 낼 것인지 어느 정도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급 면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를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개인 투자들 반대 물량이 2조가 넘었잖아요. 이게 저점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게 있어요. 수급 면에서 뭐냐면은 만시치탄의 감은 있지만 HSBC라든가 BNP 파리바인가 이번에 그 교훈 받아서 어떻게 이제 공매도 금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뭐 MSCI 그 지수 편입 못 되는 걸림돌 되겠지만 어찌됐든 꽝 잡는 게 매라고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수급면에서 호재입니다. 과거에 팬데믹 났을 때 여러분들 공매도를 금지시키니까 주가가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차트는 매수 신호를 알리고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주막 가편으로 달릴 말에 책찍을 가는 식으로 이게 또 공매도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수급에서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반도체 여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한미 반도체, 파도, TFP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것은 5, 6번 저점에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모든 방송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300% 넘는 수익을 드렸고 IMT 새내기 또 워트, 퓨릿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2분기부터 늘 말씀드렸기에 3가지 섹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 테크니컬 리턴 가능성이 그런 성향이 크고요. 벌떼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게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AI라고 그랬거든요. 로봇도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그 다음에 T 로보틱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초기에는 좀 보시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엊그제부터 강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AI를 보실 때는 역시 캐시화가 되고 가는 것들 그게 뭘까요? 바로 의료 AI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단, 처방, 신약 개발까지 아우르는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에서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 윤 정부 돌아서 계속 해마다 새로운 것들을 내놓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을 생략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의료 AI를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의료 AI에서 루닛이 역시 탑픽이죠. 우리 템버가 이 시간을 통해서 템버가 냈던 거 1년 만에 딱 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템버가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딥노이드 이것은 산업용하고 의료 AI 함께 하는 거고 제2K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서 뇌경색 AI인데 이것도 최근에 시세 흐름이 좋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뷰너 같은 특별히 관심을 두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ETF 때문에 청산되면서 수급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회사는 좋다. 디카스 그다음에 내년 FDA 신청 목표를 하고 있다. 뭐 노을도 최근에 좀 시세가 좋았죠. 마이랩이라는 그런 의료 AI가 있습니다. 드림 CIS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권이 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라고 강조드려서 뭐 그냥 단숨에 배에 오른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는 여전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낙폭 메리트를 만족했거든요. 뭐 코어라인 소프트라든가 이거 저점 대비 70, 80%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IMT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브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워트 이거 뭐 저는 있잖아요. 대중이 다 아는 그런 종목들은 진정한 대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새롭게 종목 방법을 열심히 해서 연구 열심히 해서 이게 다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렸거나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시황전략에서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성공 투자죠. 수익이죠. 정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아까 제가 왜 삼성전자 에코프를 예로 들었을까요? 그때 못 사시면 꼭 봐봐왔겠죠?
삼성전자가 96,000원일 때 말입니다. 에코프로가 150만원일 때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종목,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을 노리시라. 그리고 오로지 수익만 보시고 다른 요인들은 다 노이즈예요. 그다음에 편하게 매매하면서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히 종목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황금 맥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성공 투자하려면 좁은 문을 선택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앵커님? 이 시장에 진입한 95% 개인 투자인데 안타깝게도 손실을 보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대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문난 자리치에 먹을 게 없다는 그런 속담도 한번 보시면서 고독하고 외로워져 보세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께서 물론 시장 탓도 있습니다. 많이 내 계좌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계좌가 많이 아프지? 혹시 많이 우리 종목 따라가지 않았나? 혹시 누구나 다 아는 뉴스 종목 급등해서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것도 한번 반추해 보시는 시간도 갖고요. 제가 시황 전략도 아까 그 영어만 저 점쟁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식을 뭐 점으로 운으로 하나요? 이미 이런 것들은 제 30년 노하우가 알려줍니다. 뭐냐면 시장을 보는 눈도 그렇고 종목을 보는 똑같아요. 매수 신호를 알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술적 지표인데요. 이번 주 물론 시장도 뭐 3일 동안 이틀 동안인가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정말 황금 맥점 전략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요. 많이 올랐을 때 뉴스 나올 때 주리께 다 가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술적 자리가 만들어진 다음에서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은 그렇게 뭐 뉴스 나오는 거 또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스포트로 만든 종목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한 몇 종목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누닛이 있습니다. 누닛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음선이 3개 이상 나오면서 윗수렴 밑꼬리 패턴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3입니다. 그러면서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 26%나 올랐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때 잡으시면 시가 대비 이때 잡으신 분들하고 어제 장대 양선이 나왔을 때 잡으신 분들하고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그럼 여러분 판단이 몇 개겠습니다. 또 시간에서 좀 내려서 그랬는데 이것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누닛도 26%나 좋은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앙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유가 관련주인데 양, 음양, 노란색이었죠. 참 신기하죠. 아까 제가 코스피, 코스닥 노란색 이건 뭐냐면 과매도권을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좋은 뉴스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오른 다음에 뉴스가 나온 거죠. 이것도 VI 걸리면서 26%. 동해 그 섹터 테마에서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죠. 대성에너지 이거 뭐 가스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고점 내에 많이 내려서 양, 음양 많이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22%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로봇 아시죠? 예, 뭐 인디하고 무비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수렴 밑꼬리 패턴에서 바닥에서 노란색에서 상승 알리는 거죠. 이것도요. 이때 포착했으면 4일 동안에 18% 올랐어요. 뭐 이것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보실래요? 내 계좌 수익은 이게 진짜 짱짱하게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차트를 보실 때 고공행진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신고가 무조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하거든요. 저 미인 차트, 급증 차트 이제 그런 종목들은 물론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잘못하면 크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경남제약 같은 거, 실효성 테마 같은 거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을 때는 장대 음봉을 두려면서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보다 이런 것들은 진짜 차곡기. 근데 여기서는 절대 여기서 미인 차트로 안 보이죠. 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저점 매수하면 여기서 끝날까요? 계단식 상승 파동 이러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인 차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은요. 첫째도 수익, 둘째 수익, 다 셋째도 수익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IMT가 있습니다. 사실 IMT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양음양.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18%가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GI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이것도 보면은 양음 나오면서 여기 지금 내가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3거래일 동안 15%. 근데 애깨깨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알찬 수익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미인 차트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트가 있습니다. 워트는 정말 이거 제가 이제 이따도 공부할 준비되어 있는데, 좋은 종목을 제가 하나 발굴해 놨습니다. 두 무릎을 친 종목입니다. 함께 아시죠? IMT 다음에 떠오르는 스타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했던 게 바로 워트예요. 지금 엊그제는 이제 장이 좀 좋아서 그렇지만 이게 장이 좋을 때였나요? 10월 30일 그때 10월 말 보십시오. 아주 안 좋았을 때 얘는 2연속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점에 잡아서 파란색에서 음선에 잡아서 내용 보니까 75% 1년 넘어서 한 번에 다 짓는 거 아닐까요? 판단은 또 여러분께서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퓨릿이 있습니다. 퓨릿 같은 것도 이것도 역전된 망치에 도지 캔들 나오는 것도 완전 저점이었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날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날 살짝 눌러더니 그 다음날 장중 상한가까지 뽑았다. 역시 저점이었다. 이것도 반도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에서 노광 공정용 신나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의 원재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음선에서 우리가 멋지게 상승이라는 게 바로 유진투자증권이 있습니다. 변곡줄이면서 이게 뭘까요? 우리 화선 앵커님 양양 패턴 넘버 5죠. 그래서 이 상위 5% 이렇게 좋아하는 넘버 5 이것도 16%나 상승한 예가 돼 있어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 가만히 보세요. 황금 백점 전략은 장이 끝나면 진짜 내일이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고점에서 잡아내는 거 1도 없습니다. 웬만한 증권사 시스템이라든가 무슨 알고리즘 시스템은요, 다 전고점 돌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황금 맥점 전략의 독보적인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회자가 안 되는데 기가 막히게 내일 상승 예상 종목을 맥점을 콕콕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 최근에 오르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선, 장대 양선, 이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장대 양선은 한 번 누를 때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저점 매수죠. 그러면서 이것도 24%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의료 AI에서 셀바스 AI의 자회사가 셀바스 헬스케어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게 저점에서 13%나 올랐습니다. 이게 차트 보면 전혀 구매가 땡기지 않으시죠? 근데 계좌에서 이거 차곡이 쌓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단타의 향연이 벌어진 게 영풍제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의 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까요? 영풍제지하고 똑같은 종목, 제 후배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깡통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잘 알거든요.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미인 차트에서 이전에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꼬시는 차트였는데 이 회사 내용은 더 이상 얘기 안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54,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떨어져요? 2,000원대까지 떨어지는 이건 진짜 가격 메리트예요. 그래서 23% 어제 올랐다. 그러니까 역시 보시면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또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저 투기적으로 매수하라는 거예요? 아니고요. 배우시는 거예요. 저점 매수가 답이다. 어떠시려면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8월, 9월, 10월 아니면 주식 경험 또 오래 되신 분들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아마 11월 달은 좋은 기회가 올 텐데 한번 스타일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면요.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종목들 움직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안전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더 다양한 종목들 둘러보겠습니다.
네, 심화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큰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에 대한 숨겨진 힌트들 다 황금 맵점에서 여러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방송을 보시나 다 여러분들이 아는 뉴스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FOMC에서 금리 동결했으면 똑같이 다 그런 방송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게 투자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실까요? 그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기사 실어도 알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고독해 보세요. 그냥 그 포모 증상에서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 저는 항상 양수 겹장을 말씀드려요. 하나의 왼수는 뭘 들으셔야 되냐면 철저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바로 펀더멘탈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 펀더멘탈 분석하고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헛발질하면은 그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온 타임 적시에 들어가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풍제지 그 차트를 올리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참 눈물겨운 빵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눈물 젖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뉴스 따라서 매매해서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쫓아다니면서요? 그놈의 급등차트 좋아해서요? 아니에요. 저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철저히 기업을 분석하고 특히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안 볼 때 철저히 기업 분석하고 그걸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위 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1월 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조금 스타일을 바뀌어서 매매하시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여러가 더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사실 자랑 아니지만 1월 16일부터 바로 엊그제까지 그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그 창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침 방송에서 나오는 좋은 정보에 7시 40분부터 방송하거든요. 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공방이 있습니다. 적중률이요, 88%입니다. 특히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질곡의 장에서 적중률이 얼마나 왔나요? 거의 100%가 나왔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실효성 테마만 쫓아가고 그랬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그렇고 수익일전 아까도 그 CG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상관한 것이 역시 답은 하나였어요. 기술적 분석의 도사, 저점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노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을은요, 아까 의료 AI 마이랩을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때는 전혀 얘기가 안 나면 이때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로 황금 전략 이평선 밑집에서 딱 이거 양양 패턴에서 매수를 알리는 신호였거든요. 이때부터 이거 제가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세요. 이 저점에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단기계는 단기대로 그다음에 또 길게는 길게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하면 항상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언제 꺾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빨리 갈 수는 있죠. 결정적인 함정이 뭔지 아세요? 떨어지면 낙마하면 크게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면 말이 처음에 따박 출발할 때 안전하게 안장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저점 매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올라가요. 계단식 상승 파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 파동이 올라가는데 이럴 때는 얘기가 안 나오고 이제 이때는 나옵니다. 누구 정치인 관련주 그다음에 또 이것도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의료 AI더라. 그러니까 그건 이미 늦는 거죠. 221% 지금 여기서 8월 달부터 한 거예요. 그 좋은 수익을 냈네요. 그러니까 지수 관계가 없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또 뭐가 있냐면 뷰너가 있습니다. 뷰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 해서 이때 하고 수익도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거 좀 다소 고생했던 종목이에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거 진짜 저류의 기회였어요. 양, 음양.
많이 내렸거든요. 이 노란색은 뭐라고 그랬죠? 과매도를 알리고 시장에서는 노출되지 않는데 이 차트는 뭐라고요? 저를 가져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75%가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팁을 드릴까요? 정정해 드립니다. 혹시 내용 있는 종목들이 내리면 이거 종목에 철저히 연구하시다면 버리지 않습니다. 가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 종국적으로 펀더멘탈의 수렴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 반토막이 났어요. 펀더멘탈이 되는데 늘 실효성 테마 급등주 그걸 가니까 이걸 버리고 그런 종목 따라가면 정말 이렇게 단기간 75% 수익 나시냐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잘 압니다. 여러분들께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사탕 발령하면 다 저도 인기 있는 전문가가 되는데 정말 그래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30년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니까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성 델타 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신성 델타 테크는 이건 바이블이에요. 고점에 추격하지 마시고 이게 달리는 말,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많이 나왔죠. 여기서 눌렀을 때 한 45% 빠졌어요.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에서 이것도 뭐 그냥 231%가 올랐다. 물론 그 전부터는 뭐 600% 올랐지만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근 거에서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도 요즘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바로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이면 바로 이 자리예요. 상승감이 눌림이었죠. 이 노란색을 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노란색에서는 매수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거 언제 매도하냐고요. 빨간색에서 매수해요. 근데 95% 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시냐. 빨간색에서 매수해요. 내가 조정을 못하면 바보 같으니까요. 노란색에서는 겁나니까 매도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엇박자난다. 반대로 매매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포스코 DX도 저점 잡았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반도체에서 파두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참 파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황금 100점 전략, 황금 100점 추적기는요. 내 상승이 예상된 종목을 잠깐 하면 10분 만에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저히 새내기, 신규 상장주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중이 다 아는 종목 큰 시세를 못 줘요. 그래서 파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종목인데 바로 SSD 컨트롤러에서 대장이다. 양양, 패턴. 상한가 뽑았네요. 불과 3일 만에 62% 올랐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 보고 저점 잡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퓨런티아가 있습니다. 퓨런티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상승담에 눌림에서 양음해서 이것도 그냥 단숨에 52% 슈팅이 나온 예, 그런 예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티라 유텍이 있습니다. 티라 유텍 이것도 이제 결국 로봇 그런 관련 종목인데 이것도 상승하다음에 눌림에서 매수해서 이건 제 2연상까지 뽑았어요. 단숨에 예, 모멘텀이 그 다음에 형성되는 거죠. 104%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에서 이거 펜트론 같은 거 참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신고가 좋아하시는 분 한미 반도체 물론 고점인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미 반도체를 저점에서 350% 328%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서는 탄력이 분화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수익을 줄 건 뭐냐면 저점 펜트론을 했어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장비를 아우르는 거다. 이게 바로 양음도 되고 역전내 망치 다음에 도지 이런 패턴들이 있다. 제가 무방해서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얼마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100%, 97% 가까이 이렇게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MT. 제가 파두에 의해서 이게 제가 회심의 승부지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무방에서도 말입니다. 이럴 때 잡아가지고 상한가 불과 3일 만에 57%. 가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결코 잘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특히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오셨을 텐데 초보분들 그다음에 또 계좌가 아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고점 그래 실효성 태양 올라가서 수익 많이 나시냐 이거예요. 저점에서 IMT 이것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HBM 2,500까지 아우르면서 이제 2차 전지까지 진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다. 먹고 또 수익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등지팡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마트팜 관련주인데 이것도 다 저점에서 하나, 둘, 셋, 이 음수 일수형 밑꼬리 패턴
그러면서 이날 매수해서 살짝 내렸지만 이연상 뽑으면서 67%나 올랐습니다. 아침 방송 제작진에서 깜짝 놀랍니다. 우듬지판 보고 같은 그런 일화도 있는데 다 역시 저점이 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코어라인 소프트예요. 뷰노하고 코어라인 소프트는 동일하게 뭐냐면 다 의류 AI예요. 근데 뭐 뷰노는 아시겠지만 코어라인 소프트는 잘 모르시죠? 그게 바로 새내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스펙 상장한 건데요. 원래 발행가가 46,700원이에요. 얼마나 기술력이 좋냐면은 이거 그 AI를 해서 폐결핵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탑픽입니다. 얼마큼 탑픽이냐고요? 지멘스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다 지수하게 내렸지만 저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80%가 올랐습니다. 며칠 만에요? 이게 바로 계좌 복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0월달 안 좋은 야에서 얘는 반대로 치고 올랐고 여전히 80%나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다 이제 무방 예고 종목이었는데 예, 음선 5개 한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싹 이게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 보안 솔루션 하는 회사라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음선 5개에서 위수형 밑꼬리 패턴 노란색 철을 사주세요. 그래서 바로 상한가에서 50%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다 사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역시 저점이 그 답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워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한번 뭐 75%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이제 AS 들어가겠습니다. 루닛입니다. 자, 이 루닛은 제가 왜 이것을 딱 1년 돼서 들고 나온 거예요.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14억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바로 템버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미리 이제 남들이 안 볼 때는 거죠. 이때도 한번 공략해서 단숨에 76%, 또 여기서 이제 황금 매출을 잡았는데 루닛 같은 건 꾸준히 보세요. 양선이 지금 2개가 나와서 또 이제 대중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음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음선 나오면 그 다음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전히 성장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FE가 있습니다. TFE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아까 이제 300%가 346%인데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5월달, 6월달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방송마다 나와서 쫙 하는데 이게 지금 장이 안 좋아도 얘는 고점 대비 벌렁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더 급하게 상승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저점 잡는 게 역시 답이었다. 만약에 TFE를 놓쳤다라면 이때 봐서 루닛을 놓쳤다라면 이제 그 삼성 수응화 효과를 얻는 그런 종목들 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이번 주 그냥 16.57% 올랐거든요. 로봇은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주봉을 보셔도 이제 터닝 포인트 뭐 다음 주 살짝 누를 수 있지만 전고점이 한 17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추가 전략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 또 좋을까요? 예,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라는 그 회사인데요. 지금 제 시간상 이것은 무방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의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그러면 무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잠시 후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지요? 물 들었을 때 놓줘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지금 착실히 해 나가고 있어요. 자, 11월 달 좋은 기회가 왔는데 수익을 더 잘 내시는 분,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픈 계좌 빨리 치유하셔야죠. 2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루닛 같은 템버거 종목을 잡는 거 하나. 또 아까 보셨죠? 그 저점에 가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투 트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닛이라든가 TFE, 제가 오늘 TFE를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런 종목을 놓쳤다면 이 종목 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직장 나시는 분들,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 오늘 무방 기대도 좋을 겁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에 있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설계해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이제부터는 이재상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등을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불안한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휴다행이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방향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한 이틀 정도만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굉장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죠. 이제 중동 지역 정세라든지 이런 쪽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아마 대응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복수 매매를 해서 성공적인 전략을 구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선점을 하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요. 예, 누리프렌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단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가의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겠죠. 이 회사는 이제 대기 환경 쪽이라든지 그리고 악취 제거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자산을 지금 재평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포라든지 성남, 안산 이런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산 평가를 다시 해보면은 반드시 이 회사가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이제 김포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상한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바닥에서. 네, 이제 특징적인 거는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급락이 나와서 갭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갭 하락을 반드시 갭을 메우러 간다는 그런 어떤 차트의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갭을 메우러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2단계 하락한 이후에 여기서 바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갭을 메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그럼 개파락하기 전에 여기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은 지금 올라오면서 본전 심리에 의해서 이제 반등했을 때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4,200원대, 4,500원대 이 구간이 저기까지 보시면은 매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승한다 가정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을 보면은 3,730원이니까 뭐 3,900원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실제 실전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1시간 만에 거의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실전에서 우리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하게 올랐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첫 번째 양봉이 나왔죠. 근데 두 번째 양봉까지는 아무래도 여기 매물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매도 지점으로 잡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로봇 마켓쉐어 1위인 그런 회사죠. 3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그 저평가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살펴보시면 되죠. 반대로. 만약에 증권사에서 저평가라는 레포트를 내놨다면은 과연 그들은 왜 저평가라는 리포트를 내놨을까? 네,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나오는 그런 어떤 뉴스들을 이 뉴스는 굉장히 좋으니까 앞으로 이 뉴스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보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상장했을 때 당시에 52,000원대 정도가 시가 부근이었는데 그때 음봉이 터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의무 보유 해제가 11월 달에 굉장히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억 5,188만 주가 11월 달에 의무 보유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팔아먹기 위한 기관들의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점을 서서히 잡아야 되는데 얼마에 잡을 것이냐. 대략 이제 5만 원 선 부근 그리고 5만 5천 원 선 부근 여기가 고비가 되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우리 상장할 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요즘에는 이제 상장한 날 거의 저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전량을 다 팔지 못한다면은 언젠가 한번 올려서 판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런 의무 보유 해제가 되기 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그런 장단점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보시다시피 한 4주 연속 음봉을 그리다가 이번 주에 강하게 반등을 나왔죠. 이건 이제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너무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피크가 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큐리언트인데요. 네, 큐리언트는 결핵 치료제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면역 항암제 아드릭세트립이라는 그런 면역 항암제를 이번에 미국의 면역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그래서 이런 그 미국 면역 항암 학회 이슈들이 자리 잡으면서 그런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큐리언트는 어쨌든 바닥에서 2연상이나 가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고 있는데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바닥에서 처음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제 외바닥 구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강한 시세가 나오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이 차익 실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야 된다. 지금은 반등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량 거래만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주봉상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이 대량 거래보다 더 많은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가 바로 매도 포인트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루닛인데요. 이제 루닛도
어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이런 종목들,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의료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 9월 달 들어서 10월 달까지 완벽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굉장히 암흑기 같은 그런 조정을 거쳤는데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거의 고점 대비 거의 50% 하락. 네. 반토막이 났죠. 단기간에 이렇게 2달 동안에 50%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반등 구간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반등 구간은 우리가 50% 빠진 거에 다시 50%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대략 한 26만 9천 원에서 12만 5천 원 부근이니까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선? 네, 이 정도 선이 하프 구간이다. 네. 만약에 이 하프 구간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 정고점을 뚫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시장의 특성과 어느 정도 맞물려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연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AI 쪽 그리고 전기차 분야 섹터들 뭐 이런 섹터들 로봇 분야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산업군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2달 동안 조정을 거쳤는데 양봉이 딱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 장대 양봉이 2번 나왔으니까 이제 매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구간이 바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올 때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또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못 사신 분들이 아, 지금이라도 사볼까 하다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올 때가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상 보면은 네, 지난주에 이미 브레이크가 걸린 표시 어떤 신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거는 항상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물 타는 게 아니라 하락의 신호가 멈추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양봉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정도 이런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똑같은 유사한 종목이죠. 이제 딥노이드. 마찬가지로 딥노이드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긴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고점 대비 이 종목도 거의 반토막이죠. 그죠? 예,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은 이 반등을 했을 때 거의 하프 구간, 지금 거의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하락했던 지점에 하프 정도 구간이 나오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딥노이드는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온다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아까 보셨던 뷰노와는 조금 루닉과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같은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많은데 딥노이드는 훨씬 더 빠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도 찬스, 매도 기회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딥노이드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마지막 봉이 이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거의 6주째 조정을 받다가 2주 연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져서 2차 전지도 이런 형태의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도 최근에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었는데 반등의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가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경남제약입니다. 요즘에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빈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빈대가 쉽게 죽지 않죠. 네. 우리가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빈대가 쉽게 죽는다면 유럽에서 벌써 이미 빈대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쪽이 빈대 확산이 굉장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빈대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다면 주가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빈대 관련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강한 움직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가 굉장히 줄었죠. 이게 바로 핵심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음봉과 양봉과 상관없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 포인트를 이용을 한다. 거래량이 극도로 줄면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가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뭐 주봉상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런 바닥권에서의 영망치 캔들, 네. 영망치 캔들이라는 거는 결국은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영망치 네, 이 두 가지 요소만 봐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코스피 코스닥 3천여 개 종목을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남제약 뭐 해충 기피제를 만들고 있다니까 뭐 여러분들도 약국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수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 수요일 날 상한가 간 이유가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그 주관하는 토큰 증권 워킹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뭐 이 회사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토큰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 주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토큰 증권도 불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MOU를 맺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이런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탄력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주봉 상태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마찬가지로 거의 최바닥권, 그죠? 최바닥권에서 지난주가 벌써 이미 영망치가 한번 나왔고 이번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종목을 인사이트 측면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매물대가 여기 7,000원대 있죠. 주봉상을 봤을 때.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7,000원대를 우리가 노려보시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메가인드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정부에서 77조 원을 2년간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라운딩 바닥이라고 하죠. 이런 라운딩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지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종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2,900원이라는 거는 이제 3,000원대 어떤 저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자, 주봉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상 보면 지난주에 이미 포착이 돼 있었죠. 그죠? 바닥에서 영망치.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폭발을 했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들이 차익 실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아마 다음 주에는 큰 변동폭은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차익 실현들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심이 좋겠습니다. 경보제약, 네, 비마약성 진통제 맥시제식을 미국의 FDA 신약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강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경보제약을 다시 한번 주봉으로 보시면은, 자, 저 먼 쪽에 보시면은 연초에 1,500원 부근, 네, 1,500원, 1,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바닥권이 이제 6,000원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바닥권이 6,000원이니까 한 10,0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FDA 승인이 났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슈가 강한 이슈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비마약성 진통제 최근에 나온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의 움직임 중에서 이런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묶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투바이오입니다. 자, 유투바이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상장한 지 이틀 정도 됐는데 유투바이오는 코넥스에서 넘어왔습니다. 이 대주주가 농심 메가마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농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원래 창업자는 다르지만 농심에서 인수해서 이 회사가 이제 분자 진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PCR 검사라든지 이런 쪽에 분자 진단 쪽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병원의 의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 이전해서 지금 이 거래일 연속해서 지났는데 중요한 거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가 줄었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인데 유튜바이오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다고 치면 최근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신고점을 계속 돌파한다는 얘기는 쉬는 구간이 만약에 다음 주에 쉬는 구간 이제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니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올 때 사실은 하락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종목이 지금 코넥스에 넘어오면서 바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굉장히 앞으로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굉장히 강한 거래가 나오면서 터졌죠. 이게 지금 코넥스의 차트입니다. 이 코넥스에서 거래가 형성될 때는 거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5,800만 주가 터졌는데 네, 이번 주에 터진 이 거래량으로 보면은 의미심장하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클리노믹스. 자, 클리노믹스 이 종목은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9월 달에도 이런 대량 거래, 그리고 10월 달에도 대량 거래. 이런 대량 거래는 왜 실리냐? 어느 정도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도 거래량, 두 번째도 거래량이죠. 거래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는 다 거래량으로 끝납니다. 거래량이 고점에서 형성되면은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온 거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진다고 하면은 이건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린 종목들, 특히 이제 크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안 오르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몇 년간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를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시세도 줄 수가 있겠다. 이 회사는 액체 생검을 하는 회사입니다. 암 조기 마커라든지 이런 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이제 게노 2.0에 대한 기술 관련된 특허를 등록을 했고요. 암 조기 예측을 위한 그런 마커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급등이 한 번 있었지만 여기 중요한 거는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게 보시면은 이 구간이 지금 수평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평 구간에서 행보 구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시장이 살아날 때 저런 종목들이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 상태를 볼까요?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음봉이다. 네, 그럼 이거 매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음봉. 지난주에 음봉이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죠. 이때 당시에도 거래량, 네.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계속 한다는 거는 뭔가 주가에 대한 어떤 주가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올라가면서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은 여기가 고점이다. 지금은 완전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보시면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TFE. TFE가 삼성과 관련된 종목이죠. 삼성과 관련된 종목이고 삼성과 주 거래가 있는 종목인데 TFE가 굉장히 시장이 약한 상태에서도 조정을 견고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죠. 제가 이 TFE를 과거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점, 이 대량 거래만큼이 고점에서 안 나온다면 이 종목은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딱 2달 동안에 똑같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이 2달 동안에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았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다가 지켰냐 이 차이인데 TFE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에 한 달은 조정받고 한 달은 반등을 하면서 유지시켜주다가 시장이 살아나니까 바로 끌어올리죠. 근데 이런 종목은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예상에는 거의 한 5만 원 근처까지도 일단은 다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정받는 그 저점 구간이 27,500원에 조금 하회하는 그런 금액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100%. 네, 그렇다면은 49,500원 정도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굉장히 견고하죠. 네. 흐름 자체가 결국은 이 10주선을 따라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저런 종목에 더 올라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만큼이 거래가 안 나온다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더 올라가면은 매도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주식을 공부하시고 매매하신다면은 앞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커피 20잔을 쏘는데요. 지난주에도 커피 받으시고 또 종목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도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지금부터 시즌2로 우리가 또 복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복수 매매에 대한 종목과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무려 20잔이나 함께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무료 방송의 기회까지 잠시 후 12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러 떠나볼게요. 네,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주 시총이 좀 든든한 종목들의 움직임과 함께 지수 반등이 좀 있었어요. 에코프로 BM도 크게 올랐기도 했었고 그 가운데 이제 2차 전지단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자면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제 수요 예측이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에 따라서 또 2차 전지 향방이라든가 지수 향방도 점쳐볼 수 있겠네요. 네, 수요일 날 이제 공모청약이 있는데 아마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공모청약 계기로 해서 일단 반등의 계기를 만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또 시장도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좀 추가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빠질 때마다 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을 시작할 때 바닥이 잡혔다고 하죠. 그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옵션 만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채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것 같은 예상이 좀 드는데 이미 두 차례 금리 동결을 했고 이제 12월 달이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궁금한데 아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종결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랠리라고 하죠.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이런 금리 동결, 금리 발표 전까지는 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다우 지수를 보면요. 지금 외바닥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추세 자체가 저점을 깨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파르게 양봉이 나오다 보면 중간에 이제 조정권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감안하면서 아마 그거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정세에 따른 내용들이겠죠. 뭐 오늘 새벽에도 나온 뉴스를 보니까 조금 약간의 확전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면이 이제 다음 주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일주일 내내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아쉽죠. 뭐 2번 정도 2거래일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이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좀 아쉬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쨌든 강한 상승이 나와서 조정을
조정 없이 좀 올라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는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복수 매매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빨리 교체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 지금 계좌 복구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수 매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황 잠시 저희 브리핑 들어봤고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더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언급해 주셨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지금 구간 움직임 같이 볼 텐데 GL팜텍 이 종목 봐야 됩니다. 10월 23일경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요, 위원님 딱 보면 진짜 데이면 데이, 스윙이면 스윙 다 만점짜리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이슈는 사실 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W 사이언스라는 그 회사에서 인수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가에 있어서 M&A가 가장 큰 이슈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기존의 회사가 M&A가 된다는 거는 이 회사가 좋아서 팔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아서 팔려나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인수한다는 회사가 과연 돈이 없는 회사가 인수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 회사가 인수할 거냐. 분명히 피인수되는 회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회사가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M&A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W 사이언스가 인수하게 됐는데 이분이 전직 한미약품 대표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물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수하기로 예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실사 중에 있는데 실사하면서 이분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GL팜텍의 매출을 10배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피인수 됐을 때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GL팜텍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거의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이 조정가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주봉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에 갇힌 모습들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제 4월 달이라든지 그리고 3월 달, 9월 작년 9월 달에 이런 고점들에 가서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주봉상 이번 주에 거래가 줄면서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반드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공략을 못하신 분들도 지금 공략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GL팜텍은 진짜 최근의 흐름이 정말 나이스했고 추가적으로도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알테오젠이네요. 이 종목도 진짜 위원님 한 번 눌려줬을 때 이때가 저 아래 꼬리가 진짜 기회였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쭉쭉 가네요. 네, 지금 뭐 그냥 기술적인 면으로 일단 한번 보시면요, 네,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구간이 바로 이제 60일 라인 구간이거든요. 아, 네. 60일 라인 구간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탈할 것이냐. 근데 그게 이제 관건인데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우리가 60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 분기를 얘기하죠. 그죠? 60일 거래일이라는 건 한 달에 20일 정도가 거래일이 형성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건 세 달이고 세 달이라는 거는 한 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실적을 내보내죠. 그래서 한 분기가 과연 이 회사가 안 좋은 쪽으로 흐를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분기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 60일 라인을 지켜주느냐 이게 관건이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가 9월 달, 10월 달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뭐 AI라든지 이런 쪽의 내용들을 보면은 2달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9월 달에 상승한 이후에 딱 한 달짜리 조정을 받고 나서 계속 매수가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누가 매수했냐? 조정이 나왔을 때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강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 또 14거래일 연속해서 다시 또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을 우리가 보시면은 9월 26일 날 이 급락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키투르다 SC가 이제 머크사의 독점 계약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다시 또 머크사와 독점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티스라든지 이쪽의 자회사 산토스의 분사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주주 간담회에 박순재 대표가 불참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불참을 했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마다 이 종목이 어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최근에 보면은 최근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악재로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주가에 대해서는 호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면은 뭐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봤을 때는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금액이 거의 9만 원,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좋습니다. 중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서 힌트 또 얻어 가셨길 바랄게요.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위주로 저희가 보면 좋을까 고민이 될 텐데요. 오늘 네. 포착주는요? 네, 루닛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네.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우리가 뭐 바닥에 샀다, 바닥에 사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가라는 거는 계속해서 우상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다가 조정을 받고 우상향하다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 바로 이제 60일 라인 구간을 돌파하는 건데 우리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지 저점에 사는 것보다는 이 종목이 가는 위치에 사서 더 가는 위치까지 끌고 와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이 60일 라인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이 회사가 60일 이탈해서 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면역 항암학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암치료 효과, AI를 통한 암치료 효과에 대한 그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정고점 24만 원 정도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루닛입니다. 사실 이번 주 핫 종목 중에 하나가 루닛이었거든요. 다음 주까지 추세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갈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포착주로 언급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 12시에 시작하는데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루닛도 궁금하고 또 아까 전에 커피 20잔의 기회가 섞여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복수 매매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을 안 한다면은 더 큰 소외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외감을 받는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거하고 어떤 식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을 복구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복수 매매 전략인데요.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복수 매매가 가능한 그런 섹터들도 어떤 섹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복수 매매할 수 있는 키포인트들 얻어가시면서 내가 이번 주 계좌 상황이 조금 어려웠다 하신다면 그 회복시킬 수 있는 복수의 에너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이요.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빨간색 네모 버튼 보이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고생 참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수익의 기회가 팡팡 터지길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머니양 2부 함께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